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người sẽ tham gia lớp học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네, 선생님. 네. 혹시 한국의 결혼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가봤습니다. 아, 네. 한국의 결혼식과 베트남의 결혼식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제가 참석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 끝나고 신랑 신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베트남에는 그 의식들이 다 끝나고 신랑 신부가 그 하객이 있는 데로 와가지고 뭐 인사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네,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끝나고 뭐 패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도 예전하고는 또 전통 결혼식과는 결혼식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11과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chưa ạ? Chúng ta bắt đầu bài 11 các bạn nhé. 네, 그럼 먼저 결혼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혼입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런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아직 미혼이에요. 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미혼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뭐 미혼 남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겠죠. 그렇죠? 자, 이것과 반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 기혼입니다. 기혼. 그래서 역시 기혼이다. 기혼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했어요. 그 사람 기혼이에요. 이미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했다. 이미 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뭘 조사했다. 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그 사람은 독신이에요.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근데 보통 우리가 독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을 우리는 독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신이에요. 독신 남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결혼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결혼관 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관 하면 그것을 어떤 것,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생각, 그것을 땡땡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결혼관, 또 인생관, 인생에 대한 생각, 인생관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관입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결혼관이 같아요. 그 사람은 나와 결혼관이 달라요.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결혼관이 같다, 결혼관이 다르다. 결혼관이 다르면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녀가 서로 결혼관이 다르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남녀가 사귀는 것, 남녀 교제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단어는 이상형입니다.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상입니다. 이상형이라면 만약에 이제 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혹은 그 사람은 제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형이라는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정말 이상형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자,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라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에게 서로에게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배우자는 아내, 아내에게 배우자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신랑감과 신부감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신랑감, 신부감, 그래서 이 감이라는 전미사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은 앞에 있는 명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앞에 있는 명사가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땡땡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랑이 될 수 있는 사람,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신랑감, 신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뭐 직업도 좋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 사람은 1등 신랑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감, 신부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의 감입니다. 네, 이렇게 남녀가 사귀는 것, 남녀 교제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결혼식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청첩장입니다. 청첩장. 청첩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초대입니다. 결혼식에 하는 초대. 그래서 청첩장 그러면 결혼식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주는 초대장. 그래서 우리가 청첩장을 주다, 청첩장을 받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청첩장을 주다, 어떤 사람을 받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어요. 청첩장을 돌리다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명에게 주는 것이죠. 청첩장을 돌렸어요. 자, 그래서 청첩장을 주다 받다, 청첩장을 돌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축의금 보겠습니다. 축의금. 축하하는 뜻으로 주는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냅니다. 축의금을 내다. 축의금을 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보통 결혼식장 앞에 축의금을 받는 그런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의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냅니다. 축하하는 뜻으로 주는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백인데요. 패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신랑의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드리는 절입니다. 인사. 한국식 인사죠. 절. 자, 그래서 패백을 드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보통은 패백을 드릴 때는 요즘 한국의 결혼식에서는 뭐 전통 한복을 입고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는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패백을 드릴 때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전통 혼례복, 한국의 전통 결혼식 때 입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큰 절을 드리게 됩니다. 패백을 드리다입니다. 네, 이렇게 결혼식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댁입니다. 시댁. 자, 시댁은 결혼한 여자에게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혹은 남편의 가족, 그것을 우리는 시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결혼한 여자에게 원래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집, 여자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 자기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쓰는 단어들이니까요.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우리는 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댁과 친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나타와 출산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타라는 것은, 자, 우리는 이것은 주어가 누구입니까? 엄마죠. 엄마가 아기를 낳다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요. 엄마가 아기를 낳다입니다. 자, 출산하다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낳다는 사실은 뭐 우리 집 강아지가 뭐 새끼를 낳았어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출산했어요 라는 표현은 동물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낳다와 출산하다는 언제나 주어가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다입니다. 네, 이렇게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từ vựng này để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đặt câu với từ vựng 결혼관, là chúng ta có thể tạm dịch là quan niệm về hôn nhân.
Ví dụ như câu mỗi người có thể có quan niệm về hôn nhân khác nhau, nhưng chung quy lại cũng là mong muốn cho tất cả các cặp vợ chồng sống hạnh phúc. quan niệm về hôn nhân khác nhau. 사람마다 결혼관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관이 다르다, 결혼관이 같다. Chúng ta có thể dùng như thế. Hoặc là tiếp theo chúng ta luyện tập với chữ 신랑감 hoặc là 신부감. Thực ra thì chữ này á, như câu ví dụ trên bảng là người xứng đáng làm vợ, người xứng đáng làm chồng. Tuy nhiên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ý trung nhân cũng được các bạn nhỉ. Ví dụ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nhiều người cố gắng để tìm vợ hay chồng tốt.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này sang tiếng Hàn như thế nào các bạn?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Cố gắng để mà tìm người ý trung nhân tốt. Và tiếp theo là từ 청접장, thiệp mời đúng không ạ? Cuối năm là khoảng thời gian mà gia đình chúng tôi nhận nhiều thiệp mời nhất. 연말인 저희 가족이 청접장을 가장 많이 받는 기간입니다. Các bạn có như thế không? Và cuối cùng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với cái từ là 친정 hoặc là 시댁. 친정 là nhà bố mẹ ruột hoặc là 시댁 là nhà chồng. Đối với phụ nữ thì nhà bố mẹ ruột hình như luôn thoải mái hơn nhà chồng. Hình như thôi các bạn nhé, không phải là đa số là như thế. 여자들에게 친정집은 언제나 시댁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một số từ vựng chúng ta đã học. Về nhà các bạn có thể đặt nhiều câu liên quan đến các từ mà chúng ta đã học các bạn nhé. Tiếp theo là phần ngữ pháp. Xin mời các bạn cùng chúng tôi học phần ngữ pháp ngày hôm nay. Ngữ pháp của bài ngày hôm nay chút đầu tiên là 타면, là để thường thì 타면 nó sẽ đứng sau động từ hay là tính từ và có nghĩa là nếu mà, thì để giả định một cái việc gì đó hoặc là nói lên cái điều kiện của một việc gì đó. Thì về cấu trúc của nó thì chúng ta sẽ có ví dụ như thì hiện tại thì quá khứ tương lai. Hiện tại với động từ thì chúng ta nếu có phụ âm cuối chúng ta sẽ dùng là không có phụ âm cuối chúng ta sẽ dùng là 니은다면, rồi có phụ âm cuối chúng ta sẽ dùng là 는다면, và tất cả những 형용사 tính từ thì chúng ta sẽ dùng như thế này và danh từ thì chúng ta sẽ dùng như thế này. Các bạn có thể tham khảo trong sách. Và bây giờ thì thầy Anh Jong Ho sẽ giải thích cho chúng ta cụ thể hơn về nội dung của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국제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국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국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다 동사지요. 그 다음에 사랑하 받침이 없기 때문에 니은다면, 그래서 사랑한다면 국제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 결혼은 이제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국제 결혼이죠. 네, 국제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면이 조건입니다. 꼭 필요한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조건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국제 결혼도 할 수 있다. 국제 결혼할 수 있는 조건,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예문 보았고요.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가 되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다음 생에. 네, 다음 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태어나다 동사고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니은다면,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대화문 예문 한번 볼까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중매 결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중매 결혼을 한다면 처음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선생님, 중매 결혼이 뭐죠? 중매 결혼이라는 게 직접 만나지 않고 누군가 통해서 결혼하는 것인데요. 네. 중매 결혼 thì thường là tiếng Việt mình là kết hôn qua mai mối đó các bạn. 네, 중매 결혼이 베트남에도 중매 결혼이 있나요?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흔한 그 습관이 아닙니다. 아, 흔하지는 않군요. 네. 중매 결혼, 한국에서는 뭐 보통 어른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이것은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뭐 물론 중간에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 이제 중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중매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중매 결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지금 중매 결혼을 했습니까? 지금 했나요, 중매 결혼을? 안 난 것 같아요. 네, 안 한 것이죠. 중매 결혼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중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매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글쎄요. 왜? 지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입니다.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죠. 중매 결혼을 한다면 처음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것이죠.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 어색하다죠. 처음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매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중매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문장을 만든 것, 중매 결혼을 한다면 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선생님 문장 만들기 연습을 좀 해주시죠.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cấu trúc này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Ví dụ như với một cái điều kiện, tôi nghĩ rằng nếu quyết tâm thì không có việc gì là không thực hiện được. Một cái điều kiện là nếu mà mình quyết tâm á, là tất cả mọi việc sẽ thực hiện được.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điều kiện là chúng ta phải quyết tâm. Thật là quyết tâm thì mới có thể làm được tất cả mọi việc.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giả định một cái trường hợp nào đó. Nếu quý vị chọn tôi vào làm việc tại quý công ty, tôi sẽ cố gắng làm hết mình. Bây giờ một cái điều kiện mình chưa được chọn nhưng mà mình giả định như thế.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ình giả định nếu mà các ông mà chọn tôi thì tôi sẽ làm việc thật là chăm chỉ.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sang ngữ pháp tiếp theo của ngày hôm nay là ngữ pháp ulkaba. Là ngữ pháp này á, nó sẽ đứng sau động từ hoặc là tính từ. Nó có nghĩa là rằng, sợ rằng một cái gì đó, sợ một cái việc gì đó và cái hành vế phía sau là đã làm một cái gì đó rồi. Và chúng ta có ví dụ như là ande ta. Thì khi mà chúng ta bỏ chữ ta đi còn có ande thì chúng ta sẽ là andelkaba. Vì nó không có phụ âm cuối nên chúng ta sẽ dùng là ulkaba. Còn nếu mà với những cái động từ mà kết thúc bằng ria như thế này á, thì chúng ta sẽ để nguyên như vậy và là ulkaba. Còn với những cái động từ mà với phụ âm cuối như thế này, một ilta, thì lúc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một ilkaba. Và sau đây thì thầy An Jong Ho sẽ giải thích cho chúng ta nghe kỹ hơn về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청첩장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을까봐. 제 날짜 그러면 청첩장이 나오기로 약속한 날짜. 청첩장이 나와야 하는 날짜죠. 그 날짜에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청첩장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을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걱정의 내용입니다. 을까봐 앞에는 걱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을까봐 뒤에는 지금 걱정이 돼요 혹은 걱정이에요를 사용합니다. 네. 을까봐 걱정이 돼요. 을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까봐의 앞에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용,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것이 을까봐의 앞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뒤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에요 라고 을까봐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왜 이렇게 음식을 못 먹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가 맞지 않을까봐 못 먹겠어요. 굉장히 슬픈
슬픈 일이네요. 그렇죠? 예. 웨딩드레스가 좀 살이 찌면 웨딩드레스가 입으면 예쁘지 않겠죠?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을까봐의 앞에 웨딩드레스가 맞지 않을 것. 웨딩드레스가 너무 작아지든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걱정의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걱정이에요,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뒤에는 그래서 내가 뭘 해요? 안 먹어요. 행동. 네, 나의 행동. 그것이 을까봐의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까봐는 을까봐 걱정이에요, 을까봐 걱정이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을까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행동, 그것이 뒤에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해서 하는 행동은 못 먹는다, 살이 찔까봐 네, 지금 먹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네. 자, 친구 결혼식에 늦을까봐 지하철을 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친구 결혼식에 늦을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난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철을 탔죠. 그렇죠. 지하철을 탔어요. 뭐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면 뭐 늦을 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탔어요. 이 사람의 선택이죠. 지하철은 늦을 것을 걱정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을까봐 뒤에는 내가 한 행동,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문장 만들기 연습 좀 해보시겠어요? 네. Các bạn đã hiểu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ác bạn nhé. Tôi sợ trễ giờ họp nên đã đi taxi đến mà không đi xe buýt. Có nghĩa là bạn này sợ trễ giờ họp nên là phải đi taxi đến. 회의 시간에 늦을까봐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Nghĩa là cái sự lựa chọn của bạn đó là vì sợ trễ nên là không đi xe buýt, tại vì sợ xe buýt nó ngừng nhiều trạm, nó chạy lòng vòng, và đi taxi để đi thẳng tới. Và bây giờ chúng ta xem một cái câu ví dụ tiếp theo. Tôi sợ cha mẹ không thích bạn trai nên chưa dám cho anh ấy chào hỏi cha mẹ. Thì bạn này sợ là đưa bạn trai về chào thì ba mẹ sẽ không có thích nên là chưa có dám chào hỏi.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안 좋아하실까봐 아직까지 부모님께 인사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Nghĩa là bạn sợ cha mẹ không có thích bạn trai, do đó nên là cái hành động của bạn đó là chưa dám đưa về để chào cha mẹ. Vâng,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học 2 cấu trúc ngữ pháp của bài này, và cũng giống như những bài khác, các bạn cố gắng về nhà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희엔 씨와 지원 씨의 대화입니다. 지원 씨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무슨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지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놓치다, 빠뜨리다, 실수하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결혼 준비를 하다가 실수할까봐 걱정이에요. 자,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면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목록. 내가 해야 할 일을 쓴 종이죠. 그렇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내가 해야 할 일을 1번, 신혼여행 준비. 2번, 결혼식 준비. 이렇게 쓰는 것이겠죠. 이렇게 목록을 만들면 놓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으로 된 대화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원 씨,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지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준비해야 할 게 많다면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놓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희인 씨가 말하죠. 지원 씨,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결혼 준비는 참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죠. 희인 씨가 말합니다.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지요. 그런데 준비하는 중간에, 준비를 하는 중에 놓치는 것이 있을까 봐, 놓치는 것, 실수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에요. 을까 봐 걱정이에요. 을까 봐 걱정이 돼요. 걱정이에요. 걱정이 돼요. 다 사용하죠. 그렇죠? 놓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걱정이 돼요. 자,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희엔 씨가 말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면, 준비해야 할 게 많다면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놓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목록을 만들면 실수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라고 지금 지원 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씨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희엔 씨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원 씨가 고마워요 하면서 대화가 끝나게 되죠. 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원 씨,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지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준비해야 할 게 많다면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놓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네, 그러면 대화문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는 결혼 준비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패백 준비네요. 그렇죠? 패백. 아까 어휘 시간에 저하고 공부하셨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의 부모님께 드리는 첫 번째 인사. 그래서 전통 혼례복을 입고 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백 준비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한복을 입고 절을 하다가 절을 하는 중간에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에요. 실수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할 것 같다면 미리 연습을 해보지 그래요. 미리 연습을 해보세요. 미리 연습을 해보면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결혼식 전날에 한복을 입고 절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면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대화문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희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원 씨를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원 씨, 패백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실수를 할 것 같다면 미리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아마 쉽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답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원씨, 패백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지요. 그런데 자,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을까봐 걱정이에요죠? 자, 한복을 입고 절을 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희엔 씨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실수를 할 것 같다면 미리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고마워요 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네, 뭐 어렵지 않게 만드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집에서 좀 반복 연습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Và tiếp theo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đọc bài đọc số 3 trang 208. Bài này nói về một cái phong tục trong cái lễ cưới của người Hàn Quốc. 요즘 한국의 결혼식은
과거와 달리. Thường á, thì chúng ta sẽ 뭐뭐와 달리, khác với cái gì đó. Gần đây thì lễ cưới của người Hàn Quốc khác với trong quá khứ. 그 절차가 많이 축소되다. 축소되다 là một cái quy mo가 축소되다. Xúc là xúc tiểu, xúc giảm lại các bạn, nhỏ lại. Quy mo가 축소되다. Xúc thực ra là xúc tích lại, xô là tiểu, là giảm bớt lại. 절차가 많이 축소되어 간단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là được thực hiện, được tiến hành. 또 ngoài ra thì 서양식으로 뭐뭐으로 là bằng cái cách gì đó. 서양식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전통 혼례를 보기가 힘들다. 기가 힘들다. ví dụ như là 다리가 아파서 걸어가기가 힘들다. Cái chân bị đau nên là đi bộ rất là khó. Hoặc là 한국말을 공부하기가 힘들다. Cái việc học tiếng Hàn Quốc rất là khó. Như vậy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기가 힘들다. 전제적인 절차는 축소되고 서양화되었지만 서양화 trước đây là cái kiểu của người Hàn Quốc bây giờ đã thay đổi thành cái kiểu của phương Tây thì chúng ta sử dụng là 서양화. Hoặc là ví dụ như trước đây chúng ta là người Việt Nam nhưng mà dần dần chúng ta những cái văn hóa hoặc là những cái cách ứng xử chúng ta dần dần giống người Hàn Quốc thì chúng ta sẽ gọi là 한국화. Được chưa? 서양화되었지만 그래도 mặc dù là đã về các cái bước mà trong lễ cưới á, thì nó đã giảm đi cũng như là nó bị phương Tây hóa nhiều rồi, nhưng mà dù sao á, thì 아직까지 vẫn 남아있는 전통의 모습이 있다. Vẫn còn lại một cái gì đó hình bóng của truyền thống. 그것은 패백이다. Đó chính là 패백. 패백 là gì? Chúng ta sẽ tìm hiểu sang đoạn tiếp theo các bạn nhé. 패백이란 thường khi chúng ta định nghĩa một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뭐뭐이란, 뭐뭐란. Ví dụ như là 사랑이란 cái mà được gọi là tình yêu thì mình thường là tình yêu là, tiếng Việt mình sẽ dịch là tình yêu là. 패백이란 결혼식이 끝난 후에 sau khi mà xong lễ cưới, 신랑과 신부가 자리를 옮겨 신랑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Như vậy thì cái phong tục mà 패백 có nghĩa là nói đến cái mà sau lễ cưới cô dâu và chú rể, có nghĩa là ví dụ như là trong một cái hội trường như thế làm lễ cưới xong thì cô dâu và chú rể sẽ đi sang một cái chỗ khác để mà chào hỏi gia đình bên chồng. 패백을 드릴 때 khi mà dâng lên cái phong tục gọi là 패백 này, 패백을 드릴 때 신랑과 신부는 전통 혼례복을 입고 thường thì trong phong tục mà lễ cưới của người Hàn Quốc á, thì cô dâu chú rể họ mặc cái áo truyền thống, áo cưới truyền thống. 함께 신랑의 가족에게 큰 절을 하면서, 큰 절을 하다 là lạy cúi thường. Ví dụ như là Tết hoặc là Trung thu á, thì con cháu tụ tập về lạy ông bà thì người ta gọi là 큰 절을 하면서, 큰 절을 하면서 인사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khi mà cô dâu với chú rể lại như thế thì nếu như vậy thì 어른들은 những người lớn, nghĩa là ba mẹ chồng hoặc là những người bà con lớn bên chồng, 신랑과 신부에게 행복하게 잘 살다 là sống, phải không các bạn? Và khi mà mình nói một cái câu mệnh lệnh vào, ví dụ như 가다, bây giờ mình kêu là một câu mệnh lệnh gián tiếp,
또 가라는 뭐 말. 내가 가라는 말 못 들었어? 그래서 가라는 말, cái tiếng, cái lời mà tôi bị bảo đi á, thì bây giờ 살다 cũng giống như vậy. Người ta bảo là các con hãy sống cho hạnh phúc nha không? 행복하게 잘 살라는 덕담. 덕담 là một cái lời nói hay, giống như là ngày Tết chẳng hạn, những cái lời nói mà nó có mang ý nghĩa tốt á, thì gọi là 덕담. 을 하며 신부의 치마에 대추와 밤을 던져준다. 대추 là cái quả táo á các bạn. 밤 hạt dẻ, 던져주다, 던지다, thảy, đúng không? Khi mà cô dâu với chú rể đến chào thì những người lớn trong dòng họ bên chồng sẽ thứ nhất là sẽ nói những cái câu là các con hãy sống hạnh phúc nhé. Xong rồi người lớn sẽ thảy những cái hạt dẻ hay là hạt táo tàu vào trong cái váy áo của cô dâu. Tại sao lại như vậy? 이것은 cái điều này 자식을 많이 낳아. hãy sanh nhiều con và 자손이 변성하기를 바라는 뜻이다. 변성 thường nếu mà chữ 변성 là phồn thịnh, nhưng mà nếu chúng ta dịch chung với cái chữ là con cháu thì mình sẽ dịch là con cháu đầy đàn, phải không các bạn? Tiếp theo thì sau khi mà người ta kể về, đầu tiên l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về cái phong tục truyền thống của người Hàn Quốc còn lại trong lễ cưới. Thứ hai là người ta giải thích rõ hơn về cái payback. Và thứ ba, cuối cùng người ta kết luận lại 이렇게 한국의 결혼식이 과거와 전통 혼례 일부 một phần 남아 다른 문화권의 결혼식과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다. Vì nó còn tồn tại là một phần của cái hôn lễ truyền thống, cái lễ cưới của người Hàn Quốc hiện nay nó còn lại một phần truyền thống như vậy, nên là nó mới cho thấy cái sự khác biệt giữa hôn lễ của các cái nền văn hóa khác. Chứ nếu không mà tất cả đều theo phương Tây hết thì đâu có phân biệt được là đây là văn hóa của Hàn Quốc, phải không ạ? Đây là một cái nét rất là hay mà người Hàn Quốc họ vẫn còn giữ trong cuộc sống hiện đại này. 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가장 먼저 써주고, 순서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써주는데요. 그 조건마다 또 설명을 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혹은 뭐 다른 조건에 비해서 그것이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유를 잘 써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시로 써볼 글은요,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성격입니다.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죠, 평생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업입니다. 자, 내가 직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학벌입니다. 자, 학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우리는 학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학벌이 좋은 것보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현명한 사람이면 더 좋겠다. 현명하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모의 조건인데요. 잘생기고 예쁜 것은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외모를 쓴 것이죠. 네, 그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11 với chủ đề là kết hôn. Và trong bài này chúng ta đã học những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kết hôn, tình cảm nam nữ, lễ cưới và cuộc sống hôn nhân. Trong đó thì chúng ta cũng học hai ngữ pháp là 타면 với lại là 을까봐. Và các bạn về nhà cố gắng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네, 이렇게 오늘은 제11과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한국의 결혼 문화와 베트남의 결혼 문화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